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콘텐츠 대왕부동산TV의 최동식입니다.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대폭 손질되어 징벌적 과세에서 해방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었는데요. 전국 평균 18.61%가 내렸습니다. 과히 역대급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이고요. 이 공시가격이 얼마나 내렸고 그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향후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잘 시청하셔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이번에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이 작년 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2023년 현실화율 평균 69%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는 작년 말 기준 시세가 전년 대비 20 내지 30%의 폭락을 했고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평균 69%로 대폭 내리면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이번 공시가격 하락은 재산세나 종부세, 즉 보유세가 큰 폭으로 내려가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데요. 보유세 말고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국민주택 채권 매입 등 여러 가지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변동률을 한번 보면요. 2009년과 2013년 그리고 2023년만 마이너스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플러스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2023년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 18.61%로 큰 폭으로 하락한 경우는 처음인 경우죠. 그리고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전국은 18.61%가 하락을 했고 대구, 인천, 대전, 세종, 경기도는 20% 이상으로 하락을 했고 서울은 마이너스 17.3%, 부산은 마이너스 18.01%가 하락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을 했네요.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으로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보유세가 얼마나 내려갈까 초미의 관심사일 겁니다. 보유세란 재산세와 종부세를 말하는데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기본공제금액이 인상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인하되고 종부세율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보유세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12월에 종부세법이 최종 개정되었는데요. 기본공제금액은 인당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이 되었고요.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과표, 종부세 과세표준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의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중과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율은 2주택 이하는 0.6에서 3%가 0.5에서 2.7%로 인하되었고 3주택 이상자들은 1.2에서 6%가 0.5에서 5%로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공시가격이 인하되고 기본공제금액이 인상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인하되고 세율이 인하되어서 결국 재산세나 종부세 부담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작년 대비 올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전용 84제곱미터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국평이고 기준층은 10층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먼저 DH 아너힐즈 작년 공시가격은 22억 3,200만원에서 올해 16억 9,200만원으로 5억 4천만원이 하락되어서 24%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레미안 블레스티지는 17억 600만원으로 23%가 내렸고요. DH자이 개포는 17억 3,200만원,
20%가 내렸고, 레미안 포레스트는 16억 800만원, 24%가 내렸고, 개포주공 5단지는 15억 6,200만원으로 27%가 내렸습니다. 이 개포동에 있는 5개 단지를 제가 샘플로 조사해 봤는데요. 모두 이 18억 이하로 내렸네요. 그렇다면 이 1세대 1주택자이고 부부 공동명의라면 인당 9억 원씩이니까 이 공시가격 18억 원 이하의 주택은 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겠네요. 1세대 1주택자의 이 보유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가정은 이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재산세는 45%, 종부세는 60%를 적용을 했고, 그리고 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나 도시계획세, 농특세는 포함했습니다. 먼저 DHRLG를 한번 볼까요? 이 작년 보유세는 877만 8,528원이었는데요. 올해 공시가격을 반영해서 계산해 보니까 이 단독명의일 경우에는 403만 2,288원으로 무려 474만 6,24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4% 정도 되고요. 이 레미안 블레스티지는 410만원 정도, DH자이 개포는 425만원 정도,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는 365만원 정도, 그리고 개포주공 5단지는 345만원 정도 보유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모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용 84제곱미터 이 10층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모두 다 공시가격 18억 이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종부세 대상은 아니고요. 재산세만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 재산세는 이 DHRLG가 411만원 정도, 이 레미안 블레스티지는 415만원, DH자이 개포는 423만원,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는 387만원, 개포주공 5단지는 374만원 정도로 이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고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됐느냐 안 됐느냐로 이 보유세가 많고 적고를 따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가 아니고 80%로 적용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이 단독명의일 경우에 DHRLG는 463만원 정도, 그리고 레미안 블레스티지는 473만원 정도, 그리고 DH자이 개포는 492만원 정도, 그리고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는 403만원 정도, 그리고 개포주공 5단지는 372만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80%로 약 20%를 올리게 되면 3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부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를 적용할지 80%를 적용할지는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주택자 입장에서 이 보유세는 어떻게 될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사례는 레미안 블레스티지 84제곱미터와 DHRLG 59제곱미터 이 두 채를 보유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 작년에는 약 3,316만원 정도 부과가 됐는데요. 올해는 1,645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이 1,671만원이 감소가 되어서 약 50%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DHRLG 84제곱미터와 개포주공 5단지 83제곱미터 이 둘 다 34평형이죠. 이때 이 두 채를 보유하고 있을 때 이 작년에는 3,900여만 원이었고 올해는 1,898만원, 약 1,9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그래서 2천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감소 비율은 비슷합니다. 51%이고요. 그리고 이 단독명의가 아니고 공동명의일 경우에 각각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레미안 블레스티지 34평형을 이 부부 공동명의, 이 DHRLG 25평형을 부부 공동명의로 각각 보유하고 있을 때 이 계산해 보았더니 974만 9,088원이 나옵니다. 이 단독명의일 때보다 이 부부 공동명의가 훨씬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 DHRLG 34평형과 개포주공 5단지 34평형을
이 부부 공동 명의로 각각 보유하고 있었을 때는 이 1123만 원 정도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작년에는 3,900만 원, 약 4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올해 이 부부 공동 명의라면 1,100만 원 수준, 그러니까 약 4분의 1로 감소가 되는데요. 굳이 한 채를 매도하지 않고 이 두 채 모두 다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도 감당할 수 있을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지방의 3주택자와 서울의 1주택자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머니투데이 3월 27일자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 지방의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해방, 그리고 강남 1주택자보다 보유세 덜 낸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대전에 전용 84제곱미터 이 세 채와 서울에 음마아파트 84제곱미터 한 채를 보유한 경우입니다. 자, 2020년도에는 이 음마아파트 한 채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이 대전의 세 채가 더 높았죠. 그리고 2022년 역시 이 대전의 세 채가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올해에는 이 대전의 세 채보다 음마아파트 한 채가 더 높은 보유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전의 세 채의 공시가격 총합은 9억 8,400만 원이고 이 음마아파트 한 채 공시가격은 15억 4,400만 원입니다. 어찌 보면 이 음마아파트 한 채가 대전의 세 채보다 훨씬 높은 공시가격인데요. 올해 부과될 예정인 이 보유세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이 보유세가 바뀐 것입니다. 이 과세 기준이 그동안은 이 주택수였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가액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또는 이 3주택자 이상자 중에서는 이 과세 표준이 12억 원 이하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과세 표준 12억 원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습니다. 이 다주택자 입장에서 이 과세 표준은 이 공시가격에서 이 기본공제 9억 원을 빼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면 그게 바로 과세 표준입니다. 이 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종부세 중과대상 제외되는 이 과세 표준 12억 원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 공시가격이 29억 원이라고 가정해 볼 때 그때 다주택자는 9억 원을 공제해 주죠. 그러면 20억 원이 남는데요. 거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하면 12억 원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시가격 29억 원은 바로 시세는 얼마나 될까요? 네, 약 42억 원 정도 돼야 이 공시가격 29억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를 적용한다면 과세 표준은 12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가 아니고 80%라면 과연 공시가격과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0%라면 이 공시가격은 24억 원이 되고 시세는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69%를 적용하면 약 35억 원이 됩니다. 이렇게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 60%일 때는 42억 원, 80%일 때는 35억 원까지는 과세 표준 12억 이하가 되기 때문에 이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주택자나 이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과세 표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선택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다주택으로 계속 보유할까? 아니면 똘똘한 1주택으로 갈아탈까? 아니면 이 똘똘한 2주택으로 한 채 더 살까? 이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저점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현재 이 좀 더 여유로운 마음 상태에서 이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역대급 공시 인하가 이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이 전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현재는 매우 높은 고금리 상태죠. 그리고 경기도 역시 약세입니다. 아니, 침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역대급 공시가격 인하라 하더라도 투기 수요에 의한 이 집값 자극 우려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완화가 되죠. 그래서 이 급매물들이 보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시장의 매도 물량 역시 감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매도 물량은 이 큰 폭이 아니고 약간의 감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 보면 이 가격 또한 이 박스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 번째는 이 똘똘한 한 채나 똘똘한 두 채로 이 갈아타기 거래가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이 다주택자의 매도 부담이 크게 완화가 되기 때문에 이 물량이 줄어들면서 이 매매가에 대한 하방 경직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빌라죠. 이 다세대 주택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집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다세대 주택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죠. 이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매우 많습니다. 이 공시가격 한 가지만으로는 이 사실 예측하기 곤란하고요. 이 금매 물건 위주로 중장기적 관점과 이 실거주 입장에서 접근해야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높은 대출금리와 이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그리고 집값 하락 등 이 전반적인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늘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컨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